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5년도 서울시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문제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문제 유형이 작년부터는 이제 어떤 틀을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이 문제 유형이 들쑥날쑥하는 이런 위험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작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기출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서울시에서 주로 묻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출문제를 보고 거기서 출제하고 중요한 것 이걸 강조해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서울시는 뭐 문학이 많이 나와 이렇게 막연한 추측으로 학습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그죠? 정확히 객관적인 데이터 속에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죠.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 자, 질문이 표준어로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일단 답이 아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선택지마다 3개씩 이걸 다 검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아, 틀렸다 하고 제끼는 거야. 자, 1번 봐. 덩쿨이 아니라 뭐죠? 덩굴이죠. 그러면 1번은 일단 틀린 거야. 물론 그 뒤에 놀잇감도 틀렸죠. 그러나 일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일단은 제외한다. 자, 2번 위덜은 아니죠. 아래 위 구별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 우덜은. 그죠? 만약에 아랫사람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는 윗사람이 되고, 반면에 아래 어른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웃을 쓴다. 다음 3번도 지리하다. 틀린 거 있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보고 검토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2가지 강조했지. 즉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뭐야? 속도야, 속도. 속도가 즉 빠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국어 문제 푸는데 30분 걸렸다 이러면은 아무리 국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자. 자, 지리하다가 아니라 3번은 지리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루하다죠. 지루하다. 자, 그럼 다 검토해 볼까? 그럼 답은 4번이고요. 자, 1번에 덩쿨이 아니라 덩굴이고, 그리고 같은 말로 뭐가 있어요? 넝쿨. 그래서 덩굴이고 그리고 같은 말로는 넝쿨. 자, 그리고 눈두덩이 맞고요. 놀잇감 할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라 시옷 받침을 적어야죠. 다음 2번 우더른이고 그리고 호루라기고 딴지죠. 자, 딴지 딴죽 둘 다 맞습니다. 다음 새로 추가된 거죠. 즉 작년도에 추가된 표준어 딴지 딴죽. 자, 개면쩍다도 맞고 뭐도 맞아요? 겸연쩍다도 맞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쩍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거야. 자, 우리말에 이렇게 쩍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으로 또 뭐가 있어? 멋쩍다가 있죠. 멋쩍다. 그리고 또 객적다. 이런 말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 자, 주의해요. 원래는 기억이나 디귿받침, 즉 앞에 음절이 소리가 나면 된 소리가 나더라도 예사소리를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거야. 따라서 객적다, 멋쩍다 함께 주의하시고, 지루하다고. 자, 삐지다 추가됐죠. 예전에는 삐지다는 틀리고 삐치다만 표준어였는데 삐지다 추가됐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2011년도 그리고 2013년도 추가된 표준어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이제 올해 내년 집중적으로 출제되니까 그 부분을 즉 반드시 검토하고 그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암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번의 주책 맞죠? 물론 주책에서 조심할 건 주책이다라는 말은 없고 뭐야? 주책 없다. 쟤는 참 주책이야. 이런 표현 틀린다고 했어요. 반드시 주책 없다, 주책을 부리다, 주책을 떨다. 자, 두루뭉술도 맞고요. 뭐도 맞아? 두리뭉실도 맞고. 추가됐지? 두리뭉실도 맞고 두루뭉술도 맞고. 다음 허들에 맞고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이 문제 시험 보고 와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던데,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즉 전미사, 특히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만드는, 즉 명사와 전미사에는 미음과 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똑같이 생긴 게 명사와 전미사도 있지만 얘가 똑같이 생긴 게 뭐가 있어요? 명사형 어미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구별하는 건데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품사가 그대로야.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그런데 명사와 전미사가 붙으면 그때는 품사가 명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형태가 같을 때에는 뭘 가지고 구별해야 돼? 환경. 즉 앞에 놓여 있는, 즉 이 말 앞에 과연 서술성이 있는가의 여부로 검토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선택지에 모두 뭐가 나왔어요? 문장 없이
곧바로 단어들만 나왔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보기, 이 경우는 문장을 준다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명사와 전미사가 붙은 보기라는 명사도 가능하고 또 동사 보다가 보기 하고 명사형으로 쓴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2번 낯설문, 낯설다라는 말에 명사형음이 미음이 와서 그러면 리을 미음은 함께 쓰는데 우리말에 낯설미라는 그런 명사는 없죠. 이건 무조건 뭐야? 형용사 낯설다. 이 말에 있어서 즉 명사형 어미가 와서 잠시 명사처럼 써주는 거야. 정답 몇 번? 2번. 그러나 낮추다는 낮다라는 형용사를 사동전미사를 넣어서 동사로 만들었고, 자 꽃답다는 꽃이라는 명사의 답이라는 즉 형용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꽃답다 품사를 형용사로 바꿨죠. 이해됐어요? 자 낯설미라는 이런 명사는 없죠. 따라서 얘는 문장이 없더라도 아 이건 명사 어미가 붙었구나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요. 국어의 의문현상 밑줄 치고, 자 국어의 의문현상에 우리는 5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뭐가 있지?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5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는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교체와 동화를 모두 뭐로 얘기했어? 대치라는 말로 했어. 이럴 때에는 나는 5가지로 배웠는데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교체와 동화는 대치에 포함을 시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 탈락, 첨가, 축약은 알고 있는 대로 접근하면 되죠. 그러면 솥하고라고 했을 때 먼저 솥을 솥하고 대표형으로 발음하는 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야? 교체야. 그런데 이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면 뭐예요? 대치죠. 대치 현상에 속하고. 다음 이제 디귿이, 이 디귿이 뒤에 하다와 만나서 디귿 히읗이 만나서 솥하고 하고 티읕이 되는 것. 이럴 때에는 뭐다? 2개의 의문이 만나 하나로 줄었으니까 뭐예요? 축약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축약과 그리고 대치가 들어가 있는 거. 정답 몇 번? 2번. 됐죠? 자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자 띄어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6개 뭐라 그랬어요? 뿐, 대로, 만큼, 바, 대, 지. 일단 내가 공부한 거부터 검토하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밑줄이 없을 때에는 어딜 물어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잖아. 그러면 공부한 것 그것이 올바른지 봐야지. 1번 차라리 얼어 죽을 망정 공부한 거지. 죽을 망정, 리을 망정 뭐예요? 어미다. 붙여 써야지. 정답 몇 번? 1번. 됐죠? 자 2번 마음에 걱정이 있을지라도, 자 지를 띄어 쓰는 건 어떤 경우? 시간이 경과된 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관계없으니까 있을지라도 붙여야죠. 다음 3번 그녀는 얼굴이 예쁜 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여기 예쁜과 대신이라는 말이 왔는데 예쁜이라는 말은 뭐야? 관용어로 예쁘다는 형용사에 관용어미 니은이 와서 대신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어가 달라지면 띄어 쓴다. 따라서 예쁜과 대신 띄어 써야지. 자 4번도 공부한 거 지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쓴다? 시간의 경과.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 뭐 한 거야? 시간의 경과하고는 상관없지. 따라서 들을지 붙였어야죠. 그렇죠? 4번의 정답은 1번. 자, 지금 1, 2, 3, 4 문제 푸는데 어때? 45초 걸리면 안 돼요. 한 문제당. 빨리빨리.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투자하고, 빠른 문제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데 기뻐하지 말고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빨리빨리 다음 문제로. 자, 5번. 국어의 형태적 특징, 형태적 밑줄 치고. 굳이 이 조건을 줬다면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냥 국어의 특징은 이러면 그냥 우리 국어의 특징에 맞는 거 그게 답이야. 그런데 형태적이라고 조건을 줬잖아. 그러면 우리 국어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눴죠. 뭐야? 의문상의 특징, 형태적인 특징, 그리고 문법상의 특징. 이걸 구별해야지. 1번은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건 어떤 특징이야? 문법적 특징, 구문상의 특징이야. 반면에 2번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즉 동사나 형용사나 활용한다라는 얘기고, 이는 우리말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형태적 특징에 해당되죠. 정답 몇 번? 2번. 그러나 3번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도 구문상의 특징. 또 4번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의 유형이다. 이거 역시도 맞는 설명이지만 이건 어디의 특징? 구문상의 특징. 즉 1번, 3번, 4번 모두 우리말의 특징이지만 이는 구문상의 특징, 문법상의 특징이에요. 자, 복습할 때 다시 기본서 보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 5번의 정답은 2번. 6번은 외래어 표기 물었습니다. 외래어 표기는 어떻게 공부하자고 그랬어? 외래어 표기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급적 우리 생활에서 외래어 가급적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국어 시험에 외래어를 낸다면 이건 어떤 경우야? 부득이하게 쓰는 말들. 그러니까 나올 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 나올 거, 외워야 될 거 어디에 있어? 기본서에 다 넣어놨고 우리 기본 이론반 다시 검토해 보면은 선생님이 외워야 될 거 정리해 줬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1번 서비스, 소시지, 소파, 싱크대처럼 된소리 쓰지 않고 예사소리 맞는데 마지막 팜플렛이 아니라 뭐라고? 팸플릿. 1번 틀렸고 2번 리더십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오는 10은 10 하고 표기를 해야죠. 그래서 리더십 요게 틀렸네. 소세지도 틀렸지. 소세지가 아니라 뭐야? 소시지. 그리고 싱크대, 서비스, 스카우트. 3번 쇼파, 싱크대. 된소리 못 쓴다 그랬어. 싱크대. 바디가 아니라 뭐라고? 보디. 슈퍼마켓이 아니라 뭐야? 슈퍼마켓. 따라서 스카웃이 아니라 뭐야? 스카우트. 3번은 다 틀렸네. 쇼파가 아닌 소파, 싱크대가 아닌 싱크대, 바디가 아닌 보디, 슈퍼가 아닌 슈퍼, 스카웃이 아닌 스카우트. 3번은 다 틀렸어. 근데 질문이 다 바르게 표기된 걸 물었잖아요. 그러면 4번. 정답은 4번. 소파, 소시지, 슈퍼마켓, 보디로션, 그리고 팸플릿. 이 문제는 쉬웠던 게 뭐냐면 나머지 1번, 2번, 3번에 틀린 것들을 다 올바로 고쳐놓고 4번에 배치를 했으니까 즉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쌤이 처음에 얘기를 안 했는데 서울시 문제가 4주로 줄었지. 그지? 예전까지는 오지선다였다가 이제 4주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말은 핑계가 되죠. 이제 4지선다니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공부하는데 이제 구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오지선다라 뭔가 좀 서울시는 좀 지역적인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별이 없으니까 선생님 서울시는 어떻게 해요? 뭐 지방직은 따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은 이제 끝. 알겠어요? 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라는데 어떤 거에서만 차이가 나? 문학이 좀 더 출제되는 거.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지방직보다는 서울시가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 유형 다 같고요. 자, 7번.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거. 철수는 우리 반의 키가 12째다. 자, 우리가 순서상 나타내는 숫자를 서수사라고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데 요 둘째의 경우는 두째가 아니고 둘째라고 강조를 했고 근데 얘가 10번째 이상이 될 때는 서수사와 양수사가 두 가지가 형태가 달라져요. 즉 서수사로서 12번째 이런 의미라면 리을이 탈락해. 12째 주위에 리을이 탈락하고 12째, 22째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면 이건 서수사야. 12번째 이런 뜻이고 반면에 양수사 12개째 이런 의미라면 리을이 들어가야지. 12째, 22째 이렇게 리을이 들어가면 이건 12개째 이런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문장을 봐.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12번째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12째가 아니라 뭐 써야 돼? 12째. 주의해야 돼요. 자, 다음 2번. 요즘 재산을 떨어먹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가장 간단한 예문들을 외우라고 그랬어. 재산을 떨어먹다가 아니라 뭐야? 털어먹다. 재산을 떨어먹는 게 아니라 털어먹다고. 먼지는 털다가 아니라 뭐야? 떨다고. 저 담뱃재는 털다가 아니라 뭐야? 떨다고. 그래서 재떨이고 먼지 떨이야. 그러나 재산은 털어먹다. 그래서 떨어먹다가 아니라 털어먹다. 자, 3번.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맞춤법이니까 띄어쓰기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동안이라는 말은 명사야. 의존명사. 그렇다면 사흘과 동안 띄어쓴 거 맞죠? 정답 몇 번? 3번. 자, 4번은 숫병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암수 붙는데 거센 소리 쓰는 거 9개라고 그랬어? 숫병아리지.
자, 나머지 키읔 들어가는 거 뭐 있어? 숙해, 수커, 숙항아지, 수키와. 티읕 들어가는 거 수탉, 수탉나기, 수태지, 수톨저기. 그리고 피읕 들어가는 거 수평아리. 이건 단순 암기. 이 이외에 이 9개 이외의 나머지 단어들은 수거미, 수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수고양이 그대로 쓰면 되고 방금 얘기한 9개는 반드시 거센수를 써야 됩니다. 7번의 정답은 3번. 자, 8번 한자로 가정 적합한 거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한 문제에 한자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한자의 부수들을 기억해서 추리하라고 그랬어. 한자 못 외워. 여러분들이 왜 외워? 왜냐면 다른 공부하는데 한자 안 나오는데 이게 외워지겠어요? 더구나 한 문제 푸는데 매일같이 한자 외우고 있어? 이거는 비효율적인 공부잖아. 공무원 돼서도 한글 전형이라 한자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푸는데 요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모든 수험생의 조건이 똑같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뒤처지는 거지만 다 모르고 있어. 여기서 이제 누가 더 하나 맞추면 보너스 점수지 이거. 그럴 때 마음 편하게 하라고. 한자의 경우에는 부수를 기억해서 추리해보고 맞으면 되고 틀리면 뭐야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공부하면서 계속 부담 갖고 이건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죠. 자, 정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겨울을 넘기고 해동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아니 1번이지 1번. 잠깐 해동할 때 겨울 동자 쓰면 안 되고 요거 써야 돼. 물 숫자 들어가는. 따라서 4번이 아니고 1번이지 1번. 자, 무언가를 상실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잃어버렸다잖아. 그럼 최소한 그 한자에는 뭐 들어가야 돼? 잃어버릴 실자. 정답은 1번. 반면에 2번. 성장했다고 했잖아. 성장했다 하면 뭐야? 자라났다 이 말이야. 자라났다라고 했는데 거기 장자는 뭐야? 이 옷 의자가 들어가 있잖아. 우리 한자어에 옷 의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다 꾸민다 이런 뜻이야. 꾸민다는 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라났다는 의미니까 틀렸고. 또 참 이상했어요 라고 했잖아. 참 이상했어요 라고 하면은 내 눈에는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상태다. 따라서 상태다 라고 했으니까 이 항상 상자, 이 항상 이래야 되는데 여기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른 상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면서 한자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한자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대신 한자 성어는 공부해야 돼. 한자 성어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지만요. 이 한자어에 있어서는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신 한자 부수 247개 요건 기억을 해두라고. 여러분들 그중에서 100개는 안단 말이야. 한일자, 뭐 매산자, 물수자 이런 거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제외하면 한 140여 개만 좀 눈여겨두면 돼요. 다른 날로 미루지 말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번에 1번, 자 9번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들어있는 거. 서술 방식하고 질문하면 일단 4가지 떠올려. 설명, 논증, 묘사, 서사. 그러면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어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서술 방식을 뭐라고 한다? 묘사라고 한다. 그럼 아래에서도 이와 같은 묘사가 드러나는 걸 찾으면 되죠. 1번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 시간이 경과되고 있잖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동태적 전개 방식. 여기는 뭐 있어? 서사, 과정, 인과. 일단 묘사 아니지. 2번 잎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며 어때? 구체적으로 잎의 그 줄기를 묘사하고 있네. 정답 몇 번? 2번. 3번 사람을 접대하는 거 글을 짓는 것과 같다. 뭐야? 유추고. 4번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예요? 인과죠. 지금 얘기한 인과, 유추, 과정 이런 건 다 어떤 방식? 설명 방식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0번은요. 조건이 있어. 문단의 순서 잡는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되는 건데 이번엔 조건을 줬어. 뭐라고 했냐면 다음 문장을 밑줄 쳐 미괄식 문단으로 하고 조건을 줬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미괄식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들었잖아요. 그죠? 미괄식 그럼 주제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맨 뒤에 있다. 두괄식 뭐야? 주제문의 위치가 맨 앞에 있다.
이건 알죠? 그러면 주제문을 맨 뒤에 두라는 얘기야. 맨 뒤에. 자, 그러면 일단 선택지를 봤더니 맨 처음에 오는 게 기역, 니은 2개, 미음이야.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처음에 올 그 얘들을 주어를 찾아서 그걸 비교해서 구체적인 건 뒤로 그리고 일반적인 건 앞으로. 기억나요? 자, 그러면 기억.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 기억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니은번.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따라서 니은에서는 현대인들이 과학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걸 썼어. 아까 기억은 뭐야? 과학으로 인한 부정적인 건데. 자, 이번에는 미음을 봤더니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심각한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다는 얘기니까 감이 오죠? 뭐가 맨 먼저 와야 돼? 니은이. 먼저 현대인들은 하고 출발을 하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올 게 디귿이냐 리을이냐라는 거야. 그런데 디귿은 뭐라고 출발했냐면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이건 문제점을 계속 나열하고 있고, 자, 리을을 봤더니 이런 위기들이 뭐 하는 거야? 정리하는 글이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위치할 건 뭐예요? 정리하는 글이어야지.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자, 또 하나 주의할 거. 내가 이렇게 답을 찾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고 하나하나 검토한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한 번 하고 끝내야 돼. 왜? 틀려도 좋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문제는 잘못하면 어때요? 1분, 2분, 3분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풀 때 정확히 풀고요. 그리고는 넘겨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국사, 영어까지 모두 푼 다음, 선택 과목까지 모두 푼 다음,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러나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처음 딱 결정해서 판단한 게 답이고 고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한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점점 헷갈려. 왜냐면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그 제한된 시험 장소라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사고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하면 처음에 판단을 믿고 쓰는 것이 그게 단 5점이라도 더 확보하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는 틀려도 좋으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처음 풀 때 공식에 맞춰서 하자. 그냥 읽고 감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공식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틀리면 차라리 선생을 원망하라고. 선생님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나 자기가 그 순간에 이것저것 판단하다 틀리면 스스로만 자책하고 그럼 자신감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10번의 정답은 3번. 자, 11번. 논리 구조를 물었는데요. 일단은 1번 원인과 결과. 이러면 주제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결과에. 다음 2번 보편과 특수. 이러면 주제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앞에. 다음 3번 일반과 사례. 이러면 주제문이 어디야? 앞에. 주장과 근거. 이러면 주제문이 어디야? 앞에. 자, 본문 봤는데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즉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 그 다음 문장,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판단하면 되는데 스님이 뭐라 그랬어? 그렇게 판단했는데 뒤에 뭐 나오면 꽝. 그러나. 알겠어요? 그러나 나오면 앞에 내용 꽝. 그러면 그러나 등장했어. 그럼 앞에 거 꽝이야. 자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결국 새로운 도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자, 따라서 이 글은 자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의외로 뭐야?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마지막에 주제문이 있죠. 이해돼요? 마지막에 주제문 있는 건 1번밖에 없네. 문제 쉬운 거네요. 정답은 1번. 자, 꼭 기억할 거. 원래 어떤 글이 나오면
대부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글은 앞에서 주제문 제시하고 뒤에서 구체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단의 앞부분에서 중심 내용이 있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즉 주제를 잡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다고? 중간에 뭐 나오면 그러나 또는 뭐 나오면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무조건 앞에 집중해. 그런데 중간에 그러나 그런데 나오면 그 뒤로 가면 돼. 그죠? 정답은 1번. 12번은요. 이건 복불복 문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소설을 읽은 친구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것만 따로 해서 자,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이런 건 서울시 대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수집하지 않으면 이건 힘든 문제예요. 다만 여기 있는 소설들이 대체적으로 유명한 것들이라 서울시에서 한 번씩은 다룬 소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복습하면서 줄거리만 한 번 알아뒀다면 이청준 선생의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을 배경으로 하니까 아, 이건 서울이 아니다. 이렇게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해주면 뭐 잔소리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나 어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이거야. 이제 이렇게 시험에서 뭐 박태원의 천변풍경, 염상섭의 두파산, 박완서 선생의 엄마의 말뚝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줄거리는 읽어두라고. 소설은 안 읽어도 좋으니까 줄거리를. 특히 박완서 선생 소설이나 염상섭 선생님 소설, 박태원 선생 소설은 모두 서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시대적으로 박완서 선생은 주로 6.25를 배경으로 하고 그러나 박태원이나 염상섭 선생은 주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이청준 선생은 가장 후에 등장한 분이고 이분의 경우에는 주로 인간 심리를 탐구하거나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의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눈길, 그죠? 어머니의 사랑을 다루는 눈길 같은 것도 또 이분이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서 전라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록도 같은 이런 특별한 곳을 배경으로 많이 합니다. 이청준 선생이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죠. 독립문학상을 받았던 병신과 머저리라는 이 소설. 즉 형을 병신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나는 머저리로 이렇게 해서 어떤 6.25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소설이 병신과 머저리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을 보면요. 박목월 선생의 이별가입니다. 자, 시를 해석할 때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절대로 이미 했던 걸 끄집어 가져와서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고 여기서 묻고 있는 바에만 충실하게 그 시 안에서 해석을 해. 자, 봐. 질문이 뭐냐면 밑줄 친 의미가 나머지와 가장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준점을 제일 처음에 둔다면 기억에 네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 이러면 강의 이쪽과 저쪽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서 뭐야? 소리가 안 들려. 즉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단절된 걸 표현한 거야. 니은도 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즉 직접 너하고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또 디귿번 썩어서 동화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우리가 흔히 동화밧줄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그런 끈이다. 이런 설화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렇다면 동화밧줄이 사가 내린다. 이거 역시 뭐야? 이승과 저승의 인연이 이제 다해가고 있음이죠. 그런데 리을에 보면 인연은 가을밭을 건너는 바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강의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인연의 끈만은 끊어지지 않더라.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헤어져 있어도 인연의 끈은 끊어져 있지 않더라. 자, 봐봐. 윗글 1년, 2년, 3년은 모두 뭐라카노. 즉 안타까움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은 하직을 말자 다짐하고 있잖아. 비록 내가 이승과 저승으로 헤어져 있지만 내 이 인연의 끝만은 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장 태도가 다른 것은 마지막 4번이 되죠. 이해돼요? 자, 이 시를 어디선가 뭐라고 해석한 걸 읽었다. 이건 시험장에서 떠올릴 필요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어. 그냥 이 질문 자체에 충실해서 접근하세요. 자, 14번.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 자, 쌤이 기본반 하면서 뭐 강조했죠?
시조는 무조건 다 해라. 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시조는 짧게 이루어진 것이라 한 번 읽고 주제 파악하면 안 잊어버리게 돼.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뭐야? 곧바로 주제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빨리 풀죠. 언제 그거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나? 시조만큼은 반드시 모두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문제 쉽지. 왜? 지금 제시된 글 방안의 현는 촛불, 이 시조는 단정을 여의고 단정과 이별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왕방연의 시조야. 따라서 안타까움, 이별의 심정을 다루고 있어. 단정을 유배지에 두고 돌아오면서 갖는 이별의 심정을 또한 초라는 것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했어요. 1번 이화의 월백하고 뭐야? 즉 봄날에 애상감을 노래했어. 즉 봄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잠 못 드는 봄날의 애상감. 2번 한 손에 막대 짚고 뭐야? 탈로 가죠.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바로바로 나와야 돼. 바로바로 나와야 문제가 풀리죠. 자, 3번은 이화 후 흩뿌릴 때. 아마 시조 중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된 거야. 기출문제 한두 번만 검토해도 이 노래 홍랑의 즉 이별가다. 즉 사랑하는 님을 여의고 그 님에게 즉 자신의 마음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심정. 정답 몇 번? 3번. 4번은 뭐야? 근면을 강조하는 거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시죠. 15번을 갑니다. 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선생님이 고전 문법은 뭐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어요. 훈민정음만 하면 된다고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훈민정음의 잠어의 운영법,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가로로 나란히 쓰면 쌍기역, 쌍디귿이 만들어지고 또 서로 다른 자음을 겹쳐 쓸 수도 있다. 뭐에 대한 원리? 병서에 대한 원리. 그런데 이 문제 풀고 우리 친구들이 해설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이게 병서법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못 읽었어요. 그러더라고.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야. 아니 여기 있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마저 이걸 놓치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식을 알려줬는데 가서 글자를 못 읽어. 그러면 선생님도 대책이 없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이건 한자 실력이 아니라 관심이야, 관심. 자, 1번 뭐라고 써놨어? 상형. 상형의 원리. 즉 우리 훈민정음의 기본자의 제자 원리는 상형의 원리. 2번 가획의 원리. 자, 그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가획을 한다. 3번 병서. 정답이죠. 4번은 연서야. 연서는 뭐 만드는 거? 순경을 만드는 거. 이 정도는 읽읍시다. 그죠? 자, 그리고 한자어가 도금이 없더라도 읽을 수준은 돼야죠. 여러분들이 한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읽을 줄은 알아야죠. 그죠? 16번 봅니다. 자, 문제를 똑같은 걸 선생님이 예상하면 그건 점쟁이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뭘 해주지? 문제의 유형을 맞춰주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같은 유형의 문제면 어떻게 하면 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그죠? 이게 책에 안 써있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거든. 즉 이런 걸 우리가 요령이라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러나 시험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뭐야? 이 요령이야말로 책에 없지만 정말 중요한 지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스님은 그래. 책에 있는 것만을 혼자 10번 읽는 것보다 수업 2번 듣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더구나 시공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처음 들을 때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은 몰랐던 내용들이 차츰차츰 알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또 느낄 거예요. 그게 또 공부의 즐거움이고. 자, 16번 이런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문맥적 의미를 물어. 즉 타다야, 다 타다야. 그럼 이 문맥적 의미를 물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유사한 말로 바꿔라. 그죠? 그 타다에 집중하면 절대 안 돼. 다 똑같은 말처럼 보여. 유사한 말로 바꿔. 자, 해볼까?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이럴 때 타다는 뭐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다잖아. 이용하다잖아. 이해되지? 그럼 아래에서도 뭐야? 그냥 이용하다 넣어. 자, 1번. 그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이용하고 태어났다. 어색하지. 2번.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이용한다. 어색하지. 3번. 그는 부끄러움을 이용한다. 어색하지. 그러나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이용해 먼 곳으로 갔다. 정답 몇 번? 4번. 이해돼요? 반드시 유사한 말로 바꿔. 그러면 만약에 선택지 1번을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뭐라고 해야 돼? 재능을 가지고, 그죠? 가지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2번.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웃기는 놈이네, 그죠? 손으로 타야지. 자, 그러면 발가락으로 탈 줄 안다. 뭐야? 연주하다. 연주하다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3번. 부끄러움을 탄다. 뭐야? 쑥스러워한다. 부끄러움을 탄다. 그럼 뭐야? 낯가림한다. 쑥스러워한다. 이러면서 접근하면 되겠지. 자, 정답은 4번. 방법 다 알려주는데 고집 부리면 스님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고집을 죽이고 전문가인 스님들이 즉 이런 효율적이다 하는 방법들을 자꾸 익히는 거예요. 이게 공부지. 안 그러고 공부 문제 푸는 방법은 자기가 딱 가지고 있고 지식을 얻겠다. 이건 공부 아닙니다. 이건 수험 공부 아니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그런 지식들을. 여기 있는 스님들한테 배울 건 바로 이 푸는 방법, 또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 또 그 지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맞힌 것보다 틀린 게 더 많고 이러는 친구들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더 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힘내고. 자, 17번. 홍길동이 처한 상황 밑줄 치고. 자, 홍길동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물었어요.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럴 때 얘도 또 밑에 뭐야? 도금이 없죠. 한자 성어는 무조건 읽을 줄 알아야 돼. 늘 우리 새학기가 딱 되면 항상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한자 이거 시험에 도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벌써 표정이 뭐야? 이거 도금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인데 이건 출제자 마음이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도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뭐야? 최악을 대비해야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평소에 한자 성어 공부할 때는 한자를 보면 읽는 것부터 먼저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뭐야? 금상첨화, 2번은 오비락, 3번은 고진감래, 4번은 일거양득. 자, 윗글을 봤더니 홍길동이 동창회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할 수 없이 약속을 했어. 근데 마침 또 배탈이 나는 바람에 동창회 나가지 못했어. 근데 동창회 전화를 했지만 왠지 핑계라고 들을까봐 염려를 했다는 거야. 이건 뭐야? 우연히 벌어진 거야. 이렇게 어떤 일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우연히 벌어져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오비락이라 해요. 원래 오비락의 엄밀한 뜻은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우연히 벌어진 일이 뒤의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난 일이 인과관계로 이해되는 거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비락은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뒤의 사건에 시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정답은 2번. 금상첨화는 뭐야? 더 좋아지는 거지. 즉 어떤 것에 맞춤으로 더 좋아지는 것. 3번의 고진감래, 이건 다 아는 거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고. 4번 일거양득, 한 번에 두 가지를 사로잡는 것. 18번.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 자, 이거 대비하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자 성어는 주제별로 공부해라. 주제별로 묶어서 이게 효를 말하는지 이게 우정을 말하는지 주제별로 묶어서 학습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일단 1번 읽어야지. 즉 도청도설이야. 도청도설. 이 말은 뭐야? 길거리에서 주워 듣는 이야기죠. 도청도설. 반면에 2번 심심상인, 무슨 뜻이야?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그럼 답은 둘 중 하나겠지? 하나는 유언비어, 길거리에서 주워 듣는 이야기를 썼고,
하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했으니까 나머지 다른 하나는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자, 3번 봤더니 뭐야? 염화미소. 염화미소가 뭐야? 부처님이 어떤 깨우침을 줬더니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알아듣고 빙긋이 웃더란 얘기야. 즉 비록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또 이심전심 4천만이 하는 한자성어다. 알겠어요? 즉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정답 몇 번? 1번. 자, 이번에는 19번은 관용어를 묻는 겁니다. 자, 올해 우리 서울시 문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골고루 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지 않고. 다만 이제 독해도 뭐 주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은 안 보이죠. 왜냐면 국가직 지방직에서 다 물었던 것이라 서울시는 나름대로 고심 끝에 조금 더 자기들만의 특징을 보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내는데요. 관용어를 물었죠. 이 관용어가 영어로 치면 뭐야? 수거야. 그럼 봐.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할 때 어떤 수거가 있으면 외워요? 아니면 그냥 뭐 익혀지겠지 하고 무심하게 봐? 아니잖아. 외우잖아. 그런데 우리말 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어렵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우리말도 관용어는 외워야 돼. 관용어가 무슨 뜻이야?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쓰이는 거야. 자, 그는 발이 넓다. 발이라는 신체의 의미, 넓다라는, 즉 면적이 넓다라는 의미.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만나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지. 이런 게 수거예요. 발이 큰 놈한테 너는 발이 넓다 이렇게 안 하지. 다리 쪽 벌리고 있는 놈한테 너 발이 넓다 이렇게 안 하죠. 어떤 경우 대인관계가 좋을 때, 그럴 때 발이 넓다. 전혀 이 두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게 수거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문을 줬는데 그냥 털을 뽑다가 뭐냐 이러면 어렵지. 그러나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자, 아예 문장이 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수거가 아니라 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담. 문장이 아닐 때는 수거. 문장을 갖추면 뭐야? 속담. 이것들이 이제 모두 관용어죠. 그러면 이 수거일 때는 완전히 우리가 쓰던 의미하고는 별개의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추리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속담의 경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털을 뽑아. 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이거 뭐야? 무지 개고생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털을 뽑아서 신을 삼는다라고 했어. 삼다라는 말은 만들다 이 말인데 이건 누가 일부러 시켜서 했다는 억지로라는 의미는 없지. 우리 힘든 일을 억지로 한다 그러면 뭐 있죠? 울며 겨자 먹기 이런 말.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 한 땀 한 땀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뽑아서 그것으로 신을 삼는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또 순리는 아니잖아. 아니 무슨 신 만드는데 그렇게 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이건 순리대로 한 건 아니잖아. 또 그렇다고 이것이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 들다 이런 의미도 아니잖아.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2번이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서정주의 시에 보면 이 한 올 한 올 귀족도라는 시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뽑아서 신이라도 삼아줄 거라는 그런 후회의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속담들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한다. 여기서 핵심은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라는 말은 온 정성을 다해 은혜를 갚는다. 자, 이번에는 20번 낱말의 뜻풀인데요. 서울시가 조금 어려운 건요. 낱말의 뜻을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뭐 하냐면 예문을 줘요. 예문을 주고 그 예문 안에서 밑줄침말의 뜻을 써놓으니까 이게 추리가 가능해. 근데 서울시는 예문을 안 줘. 그냥 통째로 그 단어의 낱말 뜻을 써놓고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온전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 이 낱말이나 뽑아서 출제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대비할 방법이 없게 돼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항상 우리 기출문제들을 모두 검토해보면 이런 어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어딘가 있던 단어. 그리고 어디? 바로 어문규정집.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특히 이번 네 단어 여발한 듯이, 가뭇 없이, 오롯이, 대수로이는 모두 어문규정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문규정 공부할 때 표기만 보지 말고 낱말 뜻도 모르면 정리하라고 그랬어. 그대로만 공부한 친구라면 뭐야? 야, 이거 웃으면서 푸는 거지. 그러나 표기만 겨우 봐서 대수로이 이가 들어간다, 희가 아니고 이가 들어간다, 요 정도만 했던 친구라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결국 사실은 본 게 아니야. 본 적 없어. 그냥 표기만 본 거지. 공부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 이 문제는 쉽지 않을까. 정답은 4번이죠. 대수로이라는 말은 훌륭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수로이 여기다 하면은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쌤이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해설하면서 말했지만 자, 이제 다 풀었어.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울시 문제가 어떤 유형들이 나온다는 걸 정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파트로 국어 지식, 그리고 독해는 다시 비문학과 문학. 자,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끌려가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어휘 자기가 직접 정리해 보라고. 직접. 이거 뭐 1분이면 되는데 1분. 그죠? 자, 해볼까? 지금 출제한 문제들을 이제 요 파트에 어떤 단원에 속하는지 한번 표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1번 표준어 국어지식, 2번 문법 문제 국어지식, 3번 의문현상 국어지식, 4번 띄어쓰기 국어지식, 5번 형태적 특징 국어지식, 6번 외래어 표기 국어지식, 7번 한글 맞춤법 국어지식, 8번 한자어 어휘, 9번 서술 방식 독해, 10번 문단 구성 독해, 다음 11번 논리적 구조 독해, 12번 문학 소설, 13번 시의 해석 소설 문학, 14번 시조 문학 문제, 15번 훈민정음 제자 원리 국어 지식, 16번 문맥의 의미 어휘, 17번 한자성어 어휘, 18번 한자성어 어휘, 19번 속담의 뜻 어휘, 20번 낱말의 뜻 어휘. 어때요?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과 비교했을 때 독해 비중이 현저히 적지. 서울시는. 그리고 어휘와 그리고 국어 지식은 특히 어휘 부분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휘 부분이 중요되고, 나머지 국어 지식 문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거의 비슷했죠. 국가직에서는 9문제, 지방직에서는 8문제, 또 여기 서울시에서는 또 8문제. 그죠? 요건 변함이 없어. 근데 이 비문학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문학도 유사하고. 물론 국가직은 1문제밖에 없었지만 지방직 3문제, 여기도 3문제. 근데 어휘 부분이, 그죠? 이 비문학에서 나올 문제가 어휘 부분에서 많이 출제했네요. 자, 이렇게 2015년도 우리 기출문제만 매년 검토를 해도요. 봐봐. 2015년 이 한 해만 보더라도 기상청 문제 있었죠. 그리고 법원직, 국회직, 그리고 사회복지직 따로 봤죠.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7급, 9급까지 하면은 최소한 10개거든. 이 10개면 곱하기 20문제 뭐야? 200문제야. 200문제에 선택지 4개 하면 뭐야? 4, 2, 8. 800개의 지식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2008년도야. 그리고 2009년도에 지방직 공개, 2008년도 국가직 공개. 그러면 최소한 2008년도부터 국가직을 검토하고 2009년도부터 지방직을 검토하고, 서울시는 2012년, 13년도부터니까 즉 2개년 거.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거기다 또 국회직, 이 어려운 국회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한다면 기출문제만 다 보는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문제 좀 없습니까?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를 만들어도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거지
전혀 엉뚱한 걸 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수능 출제하고는 우리는 달라요. 수능 출 때는 한 달, 두 달 출제하는 사람들이 딱 모여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지만 우리는 1년, 2년 전에 받아놓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 풀에서 꺼내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 유형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출문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또 경찰직도 있죠. 내가 경찰직을 본다고 해서 9급, 7급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아주 짧은 생각이고 모두 다 함께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2학년 바른 방법을 학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